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한 지 하루 만에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는 장중 한때 4,110선까지 밀렸는데요. 삼성전자는 5.5% 급락하며 11만 원을 다시 내줬고 SK하이닉스도 60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출렁였지만 미국 기술주 훈풍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선 국내 반도체 중심의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영석 기자입니다. 코스피 마감가는 전날보다 2.37% 내린 4,121.74포인트. 하루 만에 100포인트가 넘게 빠지며 4,2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장중엔 4,11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1만 전자, 62만 닉스를 달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던 반도체 투톱이 5% 넘게 내리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 밑으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59만 원 선도 깨졌습니다. 고점 부담에 대형 반도체주 위주로 차익 매물이 나온 건데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던졌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액은 4년 3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대규모 매도세의 원달러 환율은 10원가량 급등해 1,440원에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미 기술주 훈풍 등의 중장기적으론 국내 반도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단기 조정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특히 우리 경제 기초 체력 대비 주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 경제가 주가가 5,000포인트 정도 갈 정도까지 탄탄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른바 B2를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5조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하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경찰이 서울시 교통 문화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출근길 혼잡을 가중시키는 얌체 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요. 위반 사항 수백 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프로젝트 기간 시민들의 교통 불편 제보도 받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차량 한 대가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숙취가 덜 깬 채로 출근하던 운전자. 차에서 내려 다시 음주 측정을 해보니 0.112 나왔어요. 수치 많이 나왔거든요. 0.112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않는 차들도 문제입니다. 차들이 신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가기 전에도 먼저 가니까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이 빨간색 전면 신호등 앞에서는 반드시 정차한 뒤 지나가야 하지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차들이 더 많았습니다. 원래 범칙금이 6만 원이지만 우선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그 앞에서 정지선 있을 땐 정지 한번 해주시고 주행 한 번만 해주세요. 근데 녹색 어머니들이 있을 때도 정지해요? 예, 당연하시죠. 예. 왜냐면 어린이들 이제 횡단보도 앞이라서요. 예. 올 연말까지 경찰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서울교통 리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출퇴근길 혼잡을 가중시키는 얌체 운전도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단속 1시간 만에 25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들, 왜 나만 잡냐, 착각했다, 핑계도 가지가지입니다. 저희 앞으로 들어온 차 엄청 많거든요. 다 잡았어요. 저는 제가 착각한 게 막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시도돼가지고. 경찰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있거나 없거나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참석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프로젝트 기간 경찰은 시민들의 교통불편 제보도 받아 제도 개선에 참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웅입니다. 성추행 신고로 재개발 조합장에서 해임된 남성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이 다쳤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조모 씨를 오늘 오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50대 A씨 등 여성 직원 2명과 임시 조합장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 씨는 이 조합의 직전 조합장으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7월 시공사 계약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온 총책과 조직원 129명을 검거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단속을 피해 베트남으로 도피한 로맨스 스캠 조직원들도 현지 경찰에 덜미를 잡혀 국내 송환을 조율 중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온 총책 A씨 등 조직원 129명을 검거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팀부터 실행팀까지 치밀하게 업무를 나눈 이들은 한국과 캄보디아를 오가며 220명을 상대로 약 4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총책 A씨는 자신의 형과 조카에게 중책을 맡기며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A씨 등 19명을 구속 송치한 경찰은 아직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피의자 15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간 이들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공안당국과 공조해 B씨 등 로맨스 스캠 조직원 5명을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했습니다. B씨 등은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192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동남아 스캠 조직에 대한 국제공조 협력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지난달 말 인터폴을 비롯해 캄보디아 등 9개국과 공조 협의체를 꾸린 경찰은 초국경 작전을 준비하는 등 스캠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정보 공유라든지 피해자 검거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들의 국내 송환을 위해 현지 당국과 절차를 논의 중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네, 홍콩 증권당국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온라인 도박과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프린스그룹 산하의 마이티디바인 증권회사 등 2곳의 금융 라이선스를 일시 취소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증권과 보험 중개를 담당하는 홍콩 내 계열사로 홍콩이 국제사기의 사기 근절 노력에 보조를 맞춘 조치로 해석됩니다. 프린스그룹과 창업자 천재는 홍콩에만 7,90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과 영국, 싱가포르 등은 천재 등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꿈꾸던 선수들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해외 진출 의사를 밝힌 키움 송성문, MLB 스카우터들이 한국을 방문해 송성문의 경기를 직접 확인했고 KT 강백호도 미국 스포츠 에이전시인 파라곤 스포트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는 등 해외 진출에 의지를 보였는데요. MLB팀 간판 타자가 된 이정우 선수처럼 내년 미국 리그를 누리고 있을 한국 선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초원 기자입니다. 구단과 BFA 단연 계약을 맺은 직후 구체적인 해외 진출 의사를 밝힌 키움 송성문. MLB 스카우터들이 한국을 방문해 송성문 경기를 직접 확인했고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뜨거운 현지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구단에서도 엄청 많이 물어보고 성문이 형을 그리고 다 미국에서 다 알 정도로 성문이 형이 또 유명하고. 송성문에 대한 현지 언론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전 3루수가 가능하다는 의견부터 바깥쪽 공 대응에 약해 적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KT 강백호도 미국 스포츠 에이전시인 파라곤 스포츠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는 등 해외 진출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강백호는 경쟁력을 제대로 갖춘 수비 포지션이 없는 데다 파괴력이 데뷔 초만 못하다는 것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현재 미국 무대 한국 선수들의 상황은 마냥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데뷔 2년 차인 이정우가 건강한 모습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지만 김혜성은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2년간 마이너리그에 머문 고우석은 친정팀인 LG 한국시리즈 우승 당일 본인 SNS에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도전을 계속할 뜻임을 알렸습니다. 맏형격인 김하성은 2026 시즌 애틀랜타 연봉 229억을 포기하고 자유계약 선수 신분을 택하며 FA 시장에서의 재평가를 기다립니다.
류현진, 추신수가 팀의 간판 스타로 자리했던 2010년대 영광은 사라진 요즘. 새 시즌 몇 명의 한국 선수가 빅리그를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초원입니다. 은퇴를 전격 발표한 국민거포 박병호가 친정팀 키움에서 잔류군 선임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박병호는 리그 최다인 총 6차례 홈런 왕에 오르는 등 최고의 홈런 타자로 인정받은 선수로 특히 키움의 전신 넥센 시절에 만개한 기량을 뽐냈습니다. 키움에서 선수 생활 연장해보자는 제안을 사양한 뒤 코치로 새 출발하는 박병호는 오늘 팀의 신인 선수 오리엔테이션에 합류했는데요. 직접 소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선수들의 기량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몸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야구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커서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패딩을 껴입은 시민들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목도리를 팔에 두르고 털모자도 썼습니다. 손에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커피가 들렸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화요일 아침에도 초겨울 추위는 이어졌습니다. 파주와 철원 등 일부 중부 내륙의 기온이 어김없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며 평년보다 추웠습니다. 다만 반짝 추위는 여기까지. 한반도 상공에 머물던 한기가 물러나며 11월 상순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15도 안팎의 매우 큰 일교차도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내륙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질 걸로 보여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온화한 가을날이 이어지다가 다음 주부터 다시 날이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이마경입니다.